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입니다.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식당 일이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보면 정말 우리 동포분들을 늘 이렇게 뵙게 되는데 저희 동네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는 식당에는 늘 동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반갑죠. 네, 그렇죠. 항상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요. 얘기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또 건설 현장에 많이 계시고요. 네. 여성분들은 식당에서, 남성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간병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요전에 요양원에 또 갔을 때도 그랬고 몇 군데를 가봐도 역시 간병인들이 우리 동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중국 동포 간병인들 쉽게 만날 수 있는데 한 10명 중에 6, 7명이 중국 동포시라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근데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간병인을 맡아서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환자분들이 일단 그 말씀하시기 불편하니까.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토요 초대석에서 중국 동포 간병인들을 모셨습니다. 간병인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고 애환이 어떤 건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자, 태진아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동반자.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자, 오늘은 중국 동포 간병인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간병 활동하고 계시는 신호순 선생님, 그리고 중국 동포 자유공간그룹의 이영순 부회장님, 미소케어협회 태순음 회장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세 분 꽃 같은 분들이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꽉 찼습니다. 아니, 옷 색깔도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지. 그러게요. 우리가 꼭 저 화단을 새로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합니다. 먼저 신호순 선생님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길림성 도문시에서 왔고요. 한국 온 지는 12년 차고 현재는 간병 일을 한 지 10년 차가 됩니다. 10년 되셨군요. 10년 차면 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고참이시겠는데요? 저보다 더 고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선배님들이 잘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지껏 자리매김하고 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호순 선생님 그러니까 함자가 굉장히 낯익어요. 행보우체통에. 그러시구나. 사연을 자주 보여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한 번 또 뵀었고. 초대석에서. 자, 그러면 이영순 부회장님. 네, 저는 길림성 연길시에서 왔는데요. 한국 온 지는 1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한 지 18년 차이고요. 오시자마자 그럼 간병인을 먼저 하셨네요. 18년 차인데 지금 현재 간병인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자유공간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영순 부회장님. 자, 그리고 미소케어협회 태순음 회장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길림성 연변에서 한국으로 온 지 18년도에 2008년도에 왔는데요. 간병을 10여 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미소케어협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서로 이렇게 미소를 주고받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에 오셔서 친해지신 건가요? 아니면 중국에 계실 때부터 잘 아시던 분인가요? 한국에 와서. 여기 오셔서. 우리 한민족신문 정기림 대표님이
작가 소통방에서 글을 쓰고 이러면서 면목을 이렇게 가지고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세 분이 이렇게 각기 간병 활동을 하시니까 서로 만나시면 하실 말씀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간병을 하다 보니까 공통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친해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만날 시간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한민족 신문에 글을 발표하거나 또 한민족 신문에 활동 있을 땐 만나요. 이래 만나면 네. 반갑고 그렇죠. 서로 고생스럽던 걸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네. 서로 뭐 좋은 정보 있으면 주고받고 하시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풀고 네. 그러시겠네요. 신호순 선생님은 간병 일을 하신 지 지금 10년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지금 간병 일 하십니까? 지금은 성남에 있는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예. 이 간병일은 대부분 이렇게 고정된 일자리가 아니어서 병원을 뜰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또 뭐 강남구로 행복병원에서 하다가 또 지금은 보바스 기념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병원을 옮기신다는 말씀이시죠? 옮기는 폐단이 많아요. 예. 그렇군요. 네. 한 군데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시는군요. 필요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간병인들이 많아요. 왜요? 근데 그렇게 한 곳에 계시는 것보다도 옮겨 다니면서 하시는 것도 좀 덜 적적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익숙하면 심심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네. 환자 한 분이 끝나면 또 새로운 분을 맡을 때 또 협회에서 또 어디 다른 병원 소개하면 거기 가야 되고 그런 게 많거든요. 네. 우리 생각에는 한 군데서 하면 익숙한 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아마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이영순 부회장님은 한국에 오신 지도 18년, 간병 일을 하신 지도 18년이 되셨다라고 하시는데, 하시면서 힘들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간병을 시작해서? 제가 원래 요리를 배우려고 한국에 왔는데요. 예, 원래는 저기 상하이에서 12년 동안 요리를 했어요. 한식을. 네. 그래서 사장님과 계약하고 한 1년 또 한식을 배우려고 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너는 거기서 제가 요리장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네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설거지를 정말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그럼 너 다른 사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휘하다가 여기가 설거지를 밑바닥부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두 손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친구가 간병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간병이면 뭐 물리치료나 모시기도 아니고 식사나 대접하고 이러면 끝나는가 했는데 처음에 턱 들어가니까 중환자실에 가다가 턱 실습시키더라고요. 아이 보니 한쪽 머리는 다 이게 뇌수술해가지고 없고 목관 해가지고 그래서 쏙새나 하고 가리고 없는 거 그러니까 겁이 탁 나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근데 모두 저는 젊은 게 40대부터 했으니까 젊은 사람이 회사 다니지 왜 해서 이런 일을 하냐 이러니까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눈이 한데 나는 왜 못하겠냐 이런 그런 생각을 탁 하면서 한번 어쨌든 들어왔으니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 게 그래서 해서 2달 했어요. 근데 했는데 그 수선생님이 일주일이 되니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왜소한 편이잖아요. 아니 여사님 저는 한 일주일하고 2손 들여를 했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빨리 배우고 이렇게 눈썰미가 빨라가지고 2달 되니까 감명 팀장으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아직 배우셨군요. 배우는 단계라 그까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고 협회에다가 팀장을 세웠으니까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협회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한 게 지금까지 18년이나 되셨군요. 그 신임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렇죠? 네. 태순음 회장님은 이 간병 일을 거의 18년 정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간병 일은 10년 넘어 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가 18년 되신 거고요. 8년도에 왔고. 네. 그 미소케어 협회 지금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회장님을 맡고 계시네요. 어떤 단체입니까? 미소케어 협회? 미소케어 협회라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다 내고 이렇게 하는데 협력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있으니까 간병을 보내주세요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환자의 성격, 환자의 그
간병한 경력을 보면서 네. 맞는 분을 거기에다 알선해 보낸 이런 곳입니다. 아, 맞춤으로. 여기는 환자가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당신이 가셨으면 좋겠어. 김 선생이 가셨으면 좋겠어. 이런 건지 결정하시고 예, 판단하시고. 그렇게 알선해 드리는 그러시군요. 네. 그럼 회원도 꽤 많으시겠네요. 예, 회원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회원들은 한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서 끝나면 또 저쪽 병원에 가 하고 병원에서 일은 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재활병원이 아닌 이상 네. 길어야 3주예요, 수술하면. 그런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주일이 긴 거예요. 수술하면 지방병원에 다 보내고 이러니까 보따리를 싸고 메고 와서 내가 한 닷새를 하고 또 가야 되고 네. 또 저짝에서는 또 그거 메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밥 안 주면 자기절로 밥도 해 얼구어 가지고 가고 반찬도 해서 가다 나니 짐이 크고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환자분을 이렇게 그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보신다고 그러셨던 게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예,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1대1이 있고 네. 공동이 있어요. 네, 네, 두 개 네. 구분을 나눠가지고 1대1 한 분들은 환자에 따라 다니게 되고 공동은 그 자리에서 몇 년씩 해도 되고 몇 달씩 해도 되고 그렇구나. 자기 나름대로 내가 여기 환경이 괜찮다 이러면 거기서 몇 년씩 해도 되고 그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또 바로 떠나도 되고 정말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정확히 걸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간병인 여러분들께 일자리를 주선해 주는 것이 협회. 예, 협회고 또 우리 부회장 맡고 계시는 중국동포 자유공간 그룹. 이름만 다르지 같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룹은 네. 전문 협회에서 팀장이나 실장이나 대표분들이 이렇게 네. 구인 광고를 내요. 예,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뭐 조건을 뭐 5대1이면 5대1의 단가 얼마다. 네. 그다음에 무슨 침대 고정 무슨 환자 상태 이렇게 남자 여자 를 구분해 가지고 광고를 올려요. 네. 그럼 어떤 광고는 좀 거짓말 이런 광고도 살짝 들어갈 때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거 관리를 하면 지워버리고 또 그거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협회하고 그리고 또 구인을 모두 구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간병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자유공간 그룹에는 회원이 15,000명이 있어요. 네. 많으시네요. 그래가지고 협회하고 간병인들이 거기 계시니까 협회에서는 구인을 하고 네. 간병인은 구직에 들어가고 이래서 서로 여기 손맞이 맞으면은 여기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리를 잘해주는 이런 그룹입니다. 근데 각 협회의 그 선생님들이 뭐 지금 회원 15,000 그리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우리 중국 동포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아니면 여기 보편적으로 다 격파분들이 많아요. 90%가 넘어 그렇군요. 네. 동포분.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부회장님은 이 중국동포 자유공간 그룹에서 일도 하시면서 또 간병일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바쁘시겠다. 그러니까요. 네. 신호수 선생님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어요. 개인적인 일을. 저는 중국에서 네. 회사 출근하다가 저 회사가 그 개방할 때 부도가 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자영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 또 코로나 열풍이 불어서 지금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을 어떤 계통을 하셨나요? 우리가 사는 고장은 이렇게 북한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강을 하나 두고 저짝에는 북한이고 우리는 중국 짝이거든요. 북한 수산물을 그 보따리 장사분들이 가지고 오는 걸 받아서 우리는 가게에서 그걸 또 이렇게 팔고 팔기도 이렇게 하고. 그런 자영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 와서 간병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간병일을 하게 된 데는 아마 어머님이 영향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머님이.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런 대가족이었어요. 이런 데서 어머니는 그 바쁜 환경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어머니 몸도 불편하지만 그 책임지고 효도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아왔고 또 동네 어르신들도 어머니가 공경하는 걸 많이 보아왔어요. 네. 할아버지 친구들이 오시면 그 없는 살림에도 어머니께서는 꼭 그 간소한 주안상이라도 차려서 대접식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효부 며느리라고 소문났고 또 효부 며느리란 그 칭찬도 많이 받으면 상장도 여러 번 탔어요. 예, 제가 한국에 와서 이 간병일이 인춤 적응할 수 있었고 또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 우리 민족의 미덕을 보아오면서 자란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몸에 배셨구나. 그럼 이영순 부회장님은 중국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저는 상하이에서 12년 동안 음식. 예, 한식 요리를 했어요. 그렇죠. 요리장을 하셨잖아요. 네, 요리장을 10년 하고. 식당도 직접 운영하셨나요? 아니에요. 요리장만 하시고. 난 밑에서 했는데요. 네. 그래서 한식을 또 배우려고 왔는데 어떻게 다 간병인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요리장을 하시면서 그저 설거지는 이건 정말 못하겠던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요리장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요리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뭐가 많이 다르던가요? 아마 환경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예, 그 식당에서 할 때는 우리가 거기 4성급 거의 됐어요. 식당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인데. 거기서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한국에 턱 오니까 간병인을 처음 할 때는 남의 밑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그 배워주는 선배님이 차근차근하게 잘 배워줬고, 그래서 또 그 선배님에게 눈썹이 빠르니까 또 배워주는 것도 신이 난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 10명을 중환자실에서 엄청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이런데 우리 저보다도 비슷한 여사님이 같이 했어요. 10명을. 근데 손이 맞으니까 척척 잘 되더라고요. 두 분이서? 예. 대장군이 따로 오네. 체격은 정말 40명이 되는데 간병인 8명이 투입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씩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짝꿍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래도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원래 한식을 배우려고 왔는데 그래도 이런 일 하면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간병인을 한다 해서 뭐 무조건 솔직히 밖에서는 지하층 1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에도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요. 자격증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딱 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걔도 일이란 건 번갈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걔도 거기에 취미가 생기고 이렇게 아픈 환자분들 돌보니까 따뜻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저는 그걸 하면서 효도라는 거 많이 배웠어요. 뭐 집에 있을 때는 뭐 부모 사랑을 우리가 응당 받아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시집 가서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간병인을 하다 보니까 아픈 환자분들 보니까 정말 힘들 때는 많지만은 그 환자분들이 밤에 주무실 때는 참 불쌍해요. 솔직히 이거는 진심이에요. 참 불쌍하고야 내가 정말 우리 부모한테 더 잘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효도 마음을 많이 배웠습니다. 야, 우리 저 간병인 분들은 거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신 분을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지만은 그게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미운정, 고운정을 번갈아 가면서 그래도 고운정이 많죠. 그렇죠. 추억도 많고. 태순음 선생님은 중국에서 교사를 하셨다면서요? 중학교에서 사춘기에 있는 이런 애들과 웃고 울고 떠들면서 35년은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어를?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간병인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퇴직한 후 저 베이징에 가서 그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는데요. 한 1년간
이 한국어 시험에 참가하면 브로커들에게 큰 돈 안 주고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던 업을 네. 그만두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 처음에는 제자들이 내가 갔다 유학하던 학원 하면서 많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학원에 가서 일하자 보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생들과 얼리고 그러니까. 닥치고 웃으면서 놀던 이게 몸에 배겠으니까 평생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한자들과 역시 웃으면서 서로 예배해주고 사랑해주면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랑 먼저 온 친구들이랑 나보고 그거 좋다 그거 해라 이래서 큰맘 먹고 저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역시 그 사랑은 그 사랑대로 또 다른 사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호순 선생님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준비할게요. 예, 제가 간병일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hen수 가수님이 엄마 아빠 사랑해.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계기는 그 제2 자식이 되어 그 환자들한테 효도하고 있는 우리 간병인들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노래를 많이 즐겨 들으면서 내 부모한테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 노래처럼 지금 내가 현재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내 있는 최선을 다하여 효도해보자 이 마음을 품고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얻으셨다는 말씀이네요. 많이 하고 있어요. 현숙이 노래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사랑방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방송인 이소연 박혜상 씨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토요 초대석. 자, 오늘은 중국 동포 간병인이십니다. 신호순 선생님, 그리고 중국 동포 자유공간그룹의 이영순 부회장님, 미소케어협회 태순음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신호순 선생님 좀 여쭤볼게요. 중국 동포분들 중에서 우리 유난히 이제 간병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동포분들이 굳이 그 정말로 힘들고 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간병 일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그 한 동족으로서 언어 소통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들도 편안하고 우리하고 언어 소통이 잘 되니까 우리도 또 한자들이 마음을 제때제때 소통이 되니까 헤아릴 수 있어서 보호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게 첫째고 또 두 번째는 아마 또 그 연령대를 떠나서 좀 취업하기가 쉬운 그것도 있거든요. 지금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 간병인은 대부분 50대, 60대가 많고 건강하신 분들은 70대도 있거든요. 이런 연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자기 취향에 맞는 그 좋은 환경에서 일자리 구한다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모두 처음 시작은 간병인을 시작할 때는 아무리 한국 왔던 바에 눈 찔끔 감고 몇 년 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마음에서 이 간병인을 또 두 번째는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호할 때는 돈이나 벌자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는 마음에서 배울 게 많고 인성교육이 자기 저절로 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던 인성교육이. 그래서 저는 이제 10년 차지만 이 앞에 선생님들이 있으면 18년 한 분들 이렇게 대선배님들께서 이 길을 잘 닦아 놓아서 그 미덕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후배 간병인들도 지금 이 길을 계속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선배 간병님들한테 많이 감사한 마음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포들을 품어주고 정말 쓰다듬어 준 데서 또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이 태순음 선생님은 종합병원에서 간병사로도 일을 하셨다면서요? 예, 종합병원에서 좋은 보호자분들과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서로 정을 쌓고 이래가지고 지금 연락을 서로 주고받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환자 가족분들하고. 네, 가족분들. 뭐 얼마나 고마우셨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 뭐 누가 아프신데 대신 다 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요, 오늘 모신 세 분 중에 이발사 아닌 이발사가 또 한 분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아, 이영순 부회장님이 아이고 환자 이발도 해주세요. 네. 예, 처음에 제가 병원에 입소해서 보니까 환자분들이 머리가 많이 길어 있고 머리가 기니까 앞만 목욕시키고 세수시켜도 지저분해 보여요.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손을 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서 깔끔하면은 원장 선생님부터 뭐 회진을 하면서부터 보면은 알리잖아요. 그렇죠. 아, 요 병실은 환자분들 깔끔하게 잘 관리를 했다 이런. 제 병실부터 해야 하다 나니까 점차 옆에 간병인들도 저도 해줘요, 저도 해줘요 하니까 전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발사 아닌 이발사가 되셨다. 그래서 저는 이발기를 그냥 갖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병원 측에다가 이발기를 좀 사달라고 이게 좀 제가 좀 날이 좀 무디고 이렇게 하니까 병원에서 또 선뜻 사주고 그러다 나니까 환자분들이 깔끔하니까 보호자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럼. 입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아, 이 병원은 그래도 간병사분들이 케어를 잘한다. 이러니까 환자분들 입소가 많아지니까 병원에 또 이익도 많고 우리도 또 좋고요. 많아지고 힘이 생기고 아,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니까 정말 이럴 땐 보람 느끼고 힘들지만은 내가 정말 간병팀장 하면서 그러면 아래 간병인들 잘 따라주고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더라도 너네를 관심해주면은 그만큼 보상이 또 와요. 아니 얘기 들으니까 음식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까지도 손재주가 손재주가 있으신데다가 재주가 있는 분도 저렇게 다 재주가 있어요. 코로나 때는 봉사하는 분들이 가끔 왔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아주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원장님이나 뭐 원무과의 아가씨분들이 머리를 좀 이발해야 되겠는데 팀장님 수고 선대 좀 해주십시오 하면 또 해드리고 그러니까 전문 이발사 또 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8년 동안 그냥 이발하면서 저도 그러니까 또 많이 배우면서 손재주도 늘고 좋더라고요. 성품 자체가 워낙 말쑥하셔서 그러신가 봐요. 근데 이영순 부회장님 처음에 간병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 차이도 많고. 처음에는 그냥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면 눈물이 막 흘리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간병을 할 때는 2개월 잘 몰랐는데 팀장 역할을 턱 맡으니까 부담이 있잖아요. 어깨가 짐이 있고 하니까 아 내가 내 몸가짐부터 잘해야 아래 사람들 따라주겠다. 그리고 내가 잘해야 아래 사람들 어떻게 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환자분들에 대해서 상태를 좀 케어할 때 이런 걸 내전을 많이 터득하고 그다음에 간병인들 교육을 전문하잖아요. 그럴 때는 케어에 대한 거 내 경험으로 인해가지고 전수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나니까 요양원이나 병원의 환경도 꽤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바뀌어요. 근데 저는 그 병원에서 인정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자기 털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병원에서 10년 좀 더 하고 18년 했지만 딱 4개 병원을 해봤어요 지금. 한 병원에서 10년 좀 하고 그다음 또 한 병원에서 5개월 반 하고 5년 반 하고 그래요 지금 7개월 하고 지금 이 병원에서 지금 인천 시립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우리 하면서 간병들하고 간호 선생님들 잘 맞아야 병원이 이게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간병인들을 교육을 잘하면은 또 아래 분들이 잘 따라줘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잘해가지고 네. 병원이 어떻게 하나 잘 유난하게 잘 돌아가게끔 네.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하고 병원이나 계시는, 간병인이나 네. 우리도 돈 벌자 하면 병원이 잘 돌아가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를 그렇죠. 들으니까 네. 정말 사명감이 철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태순 회장님은 언제가 그래도 아이고 힘들어라 하실 때예요. 일반적으로 환자들과 웃으면서 놀고 친하고 네. 서로 언니 동생 나이가 저보다 어려도 또 어머님이라 이래 부르면서 네, 네. 크게 힘든 일은 없었는데 네. 한 번은 환자를 한 번 맡아서 우리 교수님들이 2주를 넘기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아. 이런 환자를 맡았는데 이 환자를 맡고 이 집에서 병원에 이견이 있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 해 가게 되었어요. 네. 그 보낼 때 그 집에서 간병비를 안 주는 거예요. 8일 간병비하고 내 돈으로 선대려서 기저귀를 싼 이런 돈 132만 원. 그래서 간병비를 안 줘요 하니까 계좌이체를 할 거예요. 이라고 떠났어요. 네, 네. 떠나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네. 욕창이 생겼는데 간병인 탓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돈을 못 주겠다. 그때는 참. 천천히 보고 준다. 이러면서 3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도 못 받았어요. 그때가 제일 마음이 좀 힘들고 아유, 그러셨겠네요. 고통스럽고. 지금도 속상하네요.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열심히 했고 예방하느라 애를 썼는데 욕창은 간병인이 네. 문제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제는 이렇게 다 누워서 이 근육이 다 풀렸기 때문에 네, 네. 아무리 어째도 생기는 건 상식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를 억지로 이렇게 거기다 하니까 제가 좀 섭섭했어요. 그 외에는 네.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신호순 사랑을 선생님은- 나누고 계시니까. 네. 신호순 선생님 어떨 때가 제일 힘드셨어요? 뭐 물론 24시간이 힘드시겠습니다만은. 24시간 일하다니까 뭐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네, 네. 저는 그 중에서도 그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 그 힘들었던 그거는 정말 잊을 수가 있을까지 않아요. 그때 그 코로나 시기에 정말 육체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상으로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환자를 정말 이승이냐 저승이야 하는 데서 지금 생사를 다투고 하는 어르신들을 내가 두고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간병해야 되느냐. 그러네.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뭐 볼 게 있나 내 몸도 챙기고 내 몸부터 챙기고 보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또 몇 년간 하던 그 어르신들을 그 생사에서 헤매는 어르신들 놓고 머릿속으로는 빨리 이 소통굴에서 벗어나야 되지 했지만은 또 발은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결국은 남아서 그 갱기실에서 10월 동안 네. 마스크 2개 쓰고 이 가르마를 쓰고 네, 네, 네. 그 하얀 그 방역 네. 옷 입고 방역 땀은 옷 정말 뭐 입으시고. 말할 수 없이 흘리면서 네. 그 간병하던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유, 그러셨겠네요. 그런 순간에 그냥 네. 우리 엄마, 내 아버지가 저렇게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 내만 살려 똑 이사니까 양심이가 허락 안 되고 맞아요. 또 남들 보기엔 또 바보 같긴 하죠. 그때 그 방역 기칙은 네. 그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간병인들은 코로나 걸린 환자를 간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칙은 있었는데요. 네. 간병인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가 또 제일 필요한 때 그러니까는 아닙니까? 그 내 양심적으로 나오기 또 그렇게 해서 내 양심에 맡기자. 양심적으로 해도 남이는 바보라 하더라도 나는 내 양심껏 해보자. 그래서 네. 그 코로나 시기에 정말 힘들었던 건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아유, 정말 나를 믿고 하늘을 믿으셨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맞아요,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네. 예, 모두가 그런 일에 어떻게 그냥 바로 나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 코로나 시기에도 아픈 분들이 치료도 받고 간병도 받으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정말 참 감사하네요.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우리도
한 방이 5인인데 네. 옆방은 6인이고 이런데 그 방화복을 입고 앞에 가리마리를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보기만 해도 밤에 9시 돼야 그거 뽑거든요. 네. 근데 제 맞은편에 간병인은 중국에 저기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가다 보니까 구인이 해야 돼가지고 석 달 동안 저는 부계방을 11명을 터는데 아주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이영순 부회장님 지금 이렇게 맡아오셨던 그 환자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가장 힘들게 하셨어요? 치매잖아요. 아, 치매. 치매분들인데 폭력 치매가 좀 힘들거든요. 예. 폭력 치매는 그냥 수시로 그냥 이렇게 아무튼 손이 어머니까지 쑥쑥 나가고 내리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 환자 관찰하는 중에서는 한 하루 이틀은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몽이 생겨요. 예. 저는 남자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는 하루 저녁에는 환자분이 제가 보는 환자분이 옆에 환자분을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목을 쑤는 거예요. 네. 그래 갑자기 부스럭 소리 나서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턱 눈을 떠보니까 목을 줄이고 꼭 환자분은 그 목을 줄이는 분이 키가 작고 이자분은 키가 덩치가 크거든요. 막 소리 내면서 돌발 상황이군요. 아니 얼굴이 벌겋게 이거 호흡이 잘 나게 돼가지고 가자마자 손 떠지고 나를 얼굴 탁 서놓은 게 이빨이 뚝 부러졌어요 제가 여기. 그래서 병원에서 보호자분한테다가 연락해가지고 오니까 보호자분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뭐 환자분이 병원에 이렇게 계시면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저한테 이게 치료를 하십시오 돈 주는데 그걸 제가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참 환자분을 돌보는 그 환자분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별일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 선물 하나 드리고 싶네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저는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좀 흥얼거리기 좋아해요. 그러면 할머니도 좀 기분이 좋아하고 아프다도 아파 죽겠다 이래다가 제가 흥얼거리면 기분 좋아하고 이런 웃는 얼굴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물레야. 김지혜가 부른 노래. 김지혜 가수님 부른 노래, 그 물레야를 좀 부르면 할머니들이, 어떤 할머니들 막 어깨 춤춰요. 그래가지고 물레방아처럼 사는 세월에.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이런 걸 보서라도 제가, 이 신청곡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지혜입니다. 물레야.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토요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중국 동포 간병인이신 신호순 선생님, 중국 동포 자유공간 그룹의 이영순 부회장님, 미소케어 협회 태순음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신호순 선생님 저 예전에 복도나 옥상에서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라는 사연을 보내신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뜻깊게 읽었는데 세계 조선족 글짓기에서도 상을 받으셨다고요. 필력이 굉장하세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10년 동안 간병인을 하면서 그 나만의 이야기 아니고 수많은 간병인들이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간병 삶을 적었거든요. 제가 이거 쓰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시작은 돈이지만 그 우리 간병인들이 그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 마음을 정말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왕왕 우리 노동 가치가 하대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 가치가 좀 존중으로 보상받는 그런 바람이 많아가지고 그 코로나 시기에 환자를 돌보던 거하고 그 치매 어르신을 돌보던 그 많고 많은 사연 중에서 2개의 사연을 써서 응모에 도전했거든요. 정말 글 쓸 데가 없어서 힘들게 도전했는데 그때 저희 바람이 통했는지 수상작으로 당선돼가지고 일본에 가서 수상하고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뿌듯한 거는 이 글이 나감으로써 많은 간병인들이 우리 마음속 말을 해줘서 좋다고 다들 기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호사님들한테도 이 글이 전달되면서 우리 간병인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병인들을 위해서 제가 좀 힘이 되는 글을 썼지 않을까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병인의 삶을 썼다. 아니 이영순 부회장님께서도 이 진짜 간병일에 대한 글을 쓰셔서 상을 받으셨대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니까. 네, 간병인을 하면서 제가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며 보니까 간병인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힘들 때 이런 걸 보면서 글을 여러 편 써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있겠지만 제가 지금 방송에도 지금 많은 무슨 간병인들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뭐 학대를 하고 뭐 폭력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는 극소수적이고 그래도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잘하는 간병인들도 많다는 이런 거 보호자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간병인들이 고충도 많아요. 솔직히 뭐 잠자리나 그다음에 뭐 음식 습관도 좀 그리고 좀 문화도 좀 지금 와서는 많이 적응되지만은 처음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보건복지부 위원장상도 받았고.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태순음 회장님께서는 언제가 가장 보람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간병하면서리 그 어머니 아버님들과 잘 지냈어요. 이래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너무도 기뻐가지고 이 오늘이 좋은 글을 총에다가 일주일에 한 문장씩 내보냈는데 150여 편을 써내보냈어요. 그래고 그것으로서 제 지은 걸로 책을 3편을 한국에 와서 출판했고 해패글로 하나 출판했고 기타 제가 또 창작한 노래 그다음 다른 걸로 또 2편에서 지금까지 6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안 했더라면 내 이런 실천 속에서 이런 글이 못 나가겠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소리. 그것이 제일 기쁘고 또 내 노래 속에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환자들이 그 형상이 환자를 모시고 이런 형상이라 이런 게 나오면 그 보호자들은 지금도 여사님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아버지, 우리는 돌아가신 어머니 이 영상을 영원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또 고맙다고 그렇겠네요.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환자분들하고 함께 소통도 하시면서 노래도 같이 하시고 그런 영상을 남겨두면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진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보면서 우리 여사님이 참 잘해준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보호자분들이 감사합니다 할 때는 진짜 보람 있고 인정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아니 회장님은 간병일 언제까지 하실래요? 내 몸이 따라갈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먹고 싶지 않고. 회장님이 건강하셔야지 병상에 계시는 분도 마음이 편하시고 건강해지시겠네요. 그럼 이영순 부회장님은 계속 하실 거죠? 저는 원래 60세까지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욕심이라는 게 또 있고 또 밑에 간병인들 따라주고 하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만두면 해도 우리 같이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화이팅 하는 겁니다. 신옥순 선생님은 언제까지 뭐 이렇게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정년은 정년 퇴직은 없고요. 하는 동안에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이왕에 시작한 거 딱 이게 내가 삶에 얽매여서 한다고 하면 일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슬슬 얼굴이 짜증이 나면서 환자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는 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내가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냐 이런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환자들한테 다가가고 환자들하고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할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유, 세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밤을 새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세 분 말씀 속에 보니까 앞으로 10편은 더, 10편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태순음 회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맺었으면 합니다. 어떤 노래 평소에 좋아하십니까? 네. 백은성 가수님이 사랑의 비를 맞아요.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예. 자, 토요 초대석 오늘은 중국 동포 간병인 신호순 선생님, 또 중국 동포 자유공간 그룹의 이영순 부회장님, 미소케어 협회 태순음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태순음 회장님의 신청곡 백음성의 사랑이 비를 맞아요 들으면서 저희도 인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